네, 이번 시간은 이제 2강 16번 문제부터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음은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가? 행정기관이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행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거 행정 지도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뭐 정답을 맞추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여러분 행정지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을 하죠.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행정절차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 조문 내용들 서술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라는 말씀이고요. 2번, 행정사법. 여러분 행정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사법 관계이지만 행정의 일반 원칙을 적용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전기료 부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료 부과. 전기료 부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법 관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가 있고 사법 관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행정행위 같은 걸로 부과될 수도 있고 사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부과가 될 수가 있는데 사법상 계약에 의하게 되면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전기료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A랑 B랑 C랑 똑같이 전기를 소비했는데 A한테는 5만 원, B한테는 5만 원, C한테는 못생겨서 10만 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A, B, C 이런 사람한테도 동등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법상 원리인 평등의 원칙 같은 것을 적용시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기료 부과 같은 것들은 공법 관계로도 가능하고 사법 관계로도 가능한데 사법 관계로 했을 때 여기에다가 공법상 제한을 가하는 것을 행정사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으로의 도피를 방지한다. 이런 세련된 표현을 쓰기도 하겠죠. 어쨌든 내용 기본소통에서 확인해 주시겠고요. 3번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은 일반적으로 행정주체와 국민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대등한 당사자로 보이긴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뜯어보게 되면은 완전히 대등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도 행정주체가 우위에 있고 그다음에 계약서 내용을 체결할 때도 행정주체가 좀 우위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사자 소송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행위와 수인 의무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처분성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행위가 행정청에서 철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철거 행위를 할 때 철거하는 그 사실행위와 이 의무를 안 지킨 당사자가 이 철거당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수인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거 처분성이 있는 거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거랑 철거 명령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철거 명령은 행정청에서 국민한테 철거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철거 행위는 행정청에서 그냥 철거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인데 이거 1번을 맞추는 것보다 행정지도와 관련된 내용, 행정사법과 관련된 내용,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내용, 요것과 관련된 내용 다 읽어보셔야지 공부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평상시에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 읽어봐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독수 늘릴 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17번. 다음 중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독촉과 체납처분 간에 체납처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암매청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얘네들끼리는 하자가 승계가 되겠지만 조세부가 처분과 독촉 또는 체납처분 간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잘 알고 있으시겠죠? 이거랑 유사하게 대집행 절차, 개통실비 간에는 하자가 승계가 되겠지만 아시겠지만 철거명령과 대집행 절차 사이에서는 하자 승계가 안 된다는 것도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2번, 행정상 강제 집행은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여러분 철거 명령을 할 때 건축법의 근거가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집행인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대집행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틀렸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대집행은 한자 자체가 대신하다, 집행한다는 뜻이거든요. 대신해서 행정부에서 집행을 해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언제? 네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신 집행해 준다는 뜻은 그 의무의 성격 자체가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체적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겠고 또 행정청에서 대신 움직여주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대집행이 가능한 것이지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이행되지 않았을 때 대집행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 인력업체 같은 거를 통하여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4번, 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자기 의무, 수인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장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기본적으로 의무가 결국 이행되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대집행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의무가 이행이 되게 되는데 행정청에서 직접 의무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에서 대신 의무를 이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의무를 안 지킨 사람을 통해서 의무가 이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간접적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직접적이면서 간접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바로 집행벌, 이행강제금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정답을 체크하시게 되면은 3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었고요. 반드시 기본서 내용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까지 숙지하셔야지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는 거. 18번, 행정조사 기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행정조사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 조문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법 조문은 뭐가 나올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고요. 뭐를 바꾸게 될지, 서술어를 바꿀지, 주어를 바꿀지, 목적어를 바꿀지 전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행정조사는 수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2번,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행정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여러분, 행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대상자한테 행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3번,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행정조사는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는 강제조사. 내가 싫어도 조사에 응해야 된다는 뜻이겠고, 하나는 임의조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겠죠. 강제조사는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국민한테 침입적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고요. 임의조사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이거 잘 구분하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임의조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상대방이 OK라고 하는 사인을 해야지만 임의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즉 상대방이 OK 사인을 안 했어. 즉 OK 사인을 안 한 것은 거부로 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동의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런 게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조사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동의에 의해 가지고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부한 것으로 보겠다는 말씀이고요. 4번, 조사 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가 있다.
있다. 이렇게 서술어 같은 거 하나하나 바꿀 수가 있겠고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주어가 이렇게 말 같은 거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잘 따져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뭐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19번 다음 중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를 의미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고요. 2번 직무행위의 범위를 되게 넓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판례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가 되고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3번 손해란 피해자가 입은 모든 불이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모두 포함한다. 맞죠? 4번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양도는 금지되지만 압류의 대상은 될 수가 있다. 말도 안 된다는 거.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는 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 같은 거 되는 거 아니고 압류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정답을 4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20번 다음 중 이중배상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배상 제한에 해당되는 자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경찰, 군인, 군무원, 그 다음에 경찰, 예비군 대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법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 법에 따르면 보상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배상 청구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직업군을 고르면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서 전경 고르시면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1번 경찰 여기에 포함되는데 왜 얘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 제가 기본서 각주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각주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직업군을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것도 알고 있으시겠고 그 다음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 무, 실 이런 워딩 같은 거 나오게 되면은 이중배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정답을 고르시게 되면은 2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었고요. 21번 다음 중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번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의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의 보장과 공평부담에 견지해서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A, B, C한테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서 피해를 줬는데 왜 나한테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냐는 뜻이겠죠. 이럴 때 금전적인 보상을 의미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2번 전통적으로 사건설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뤄왔으나 최근에는 공법관계로서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판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천법 같은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3번 우리 실정법상 손실보상법이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여러분 국가배상은 국가배상법이라고 하는 일반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실보상은 일반법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고 각 개별법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각 개별법 중에서 대표적인 법이 바로 공익사업의 그런 법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수용법, 토지보상법 이렇게 불리는 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4번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이 되는 것이지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니까 3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2번 손실보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당연하겠죠. 내 땅이 지금 수용을 당했어요.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를 갈 때 다른 집 주인과 거래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가능합니까? 내가 땅을 수용당하면서 국가에서 나한테 쌀을 주더라. 쌀과 같이 집값을 퉁 치자. 말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상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보상 시에 후불로 지급을 해야 된다. 말도 안 되겠죠.
성급으로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급으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사전 보상이라고 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일시불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3번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득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 그렇죠. 이 사업 시행자가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해야겠고요. 사업 시행자는 과거에는요.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민간인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사인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여기서의 사인은 그러면은 공무를 담당하는 사인이니까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시겠고요. 4번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당시의 가격을 하고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이익은 고려하겠지만 이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제가 굳이 또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이니까 2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었고요. 23번 행정심판법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이 의무이행심판을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 고치면은 틀린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2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상임위원 4명 이내로 한다. 50명이 아니라 이거 70명이라고 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겠고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게 되면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맞죠? 4번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구제되지 않는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여러분 집행정지가 뭔지 알고 있으시겠죠? 집행정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국민한테 철거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거 명령을 하게 되었는데 국민이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취소 심판을 제기했어요. 여러분 취소 심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철거 명령이 안 멈춘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철거 명령이 안 멈추니까 개통실비가 계속 나아가는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멈출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중대한 손해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을 바꿔가지고 국민이 행정청한테 뭔가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거부가 있거나 부작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거부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한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청만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신청만 남아있는 상태. 이 파트 자체가 가구제라고 하는 파트인데 신청만 남아있는 상태는 구제된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실제 이익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부작위는 멈출 만한 처분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행정지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부 또는 부작위라는 뜻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행심위한테 취소 심판 같은 거 제기하면서 임시 처분을 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원래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요런 케이스에서는 너한테 지금 빨리 임시적으로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임시로 처분을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기본서를 통해서 요건 같은 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임시 처분은 소송에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처분을 하는 권한은 행정청한테 있는 것이지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시처분은 법원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에서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구제되지 않는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다. 정답은 뭐 2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겠지만 요 내용 기본소통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 법조문 책에 굵대칠한 부분 위주,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4번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번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무이행심판이 벌어지는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게 되면은 국민이 행정청한테 뭔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한테 거부라든가 부작위가 있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 국민이 행심위한테 찾아가가지고 의무이행심판을 제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게 되면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한테 직접 뭐 인용처분 같은 걸 해가지고 구제해 줄 수도 있겠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한테 선배가 후배한테 야 내가 직접 이 사안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행명령을 한다는 뜻인 거겠죠. 이행명령 재결 혹은 이행재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것들을 의무이행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거부처분이나 취소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행재결에 대한 인용재결에 대해서도 재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접강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간접강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처분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간접강제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제가 일단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행재결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행재결이 있게 되었어요. 혹은 이행명령 재결. 이행재결을 한다는 뜻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심위가 행정청한테 어떠한 처분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이행재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행재결이 발생했을 때 행정청한테는 뭐가 발생을 하는 것이냐? 재처분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재처분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처분이 발생하는데 아무렇게나 재처분하는 것은 아니라 재결의 취지에 따라 가지고 재처분 의무가 발생을 한다는 뜻이겠고요. 재처분 의무가 이행되면은 아주 좋은 상황이겠지만 재처분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부작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때 뭐를 하게 되냐면은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즉 행정심판위원회가 너 빨리 재처분 의무를 해라. 고칠 수 있도록 명령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시정명령할 때 직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하는 경우에는 이때 직접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수업 때 정리해 드렸었던 내용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원래 과거의 패턴이었었는데 2017년도 이후에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간접강제라고 하는 제도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처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한테 금전적인 압박을 부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의무가 이행되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간접강제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간접강제가 실행될 때 역시 여기서도 청구인의 신청 같은 거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한 것이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간접강제라고 하는 것은 재처분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잘 연결시키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기서도 직접 처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작위가 있다고 바로 직접 처분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거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거친다라고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다시 문제로 돌아가 가지고 설명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게 되면은 동그라미 2번 보기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행 재결에 대한 인용 재결에 대해서도 재처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간접 강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재처분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간접 강제 활용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2번. 의무 이행 심판에서 명령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안 지켰을 때 직접 처분 가능하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4번. 취소 심판으로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되게 되면은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에 처분청이 처분하지 아니하면은 간접 강제를 통해 해결할 수가 있다. 여러분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간접 강제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그래서 국민이 행정청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가 나왔다는 뜻인 거예요. 이 거부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제기도 가능하겠지만 취소 심판 제기도 가능하죠. 그래서 행심위에다가 취소 심판 제기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취소 심판 제기도 가능하며 취소 심판 재결에서 취소 심판에서 결국은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거부 처분을 없애주게 되었습니다. 없애주게 되었을 때 이게 없어졌다고 국민이 구제받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재처분 의무가 이행이 제대로 안 되네. 그러면은 간접강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재처분 의무에 대해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간접강제구나 라고 한다는 점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내용이니까 3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었죠. 25번.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2번.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는 적용되지만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고요. 다만 취소 심판 경우에는 취소 심판뿐만이 아니라 의무 이행 심판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효 등 확인 심판에서만 활용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번. 취소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해간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4번. 부작위 위법 소송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에 판결 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 인용 처분이라든가 거부 처분 같은 것을 하였다면은 당해소는 기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3월 7일 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결국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소송을 제기하다가 판결 시까지 부작위를 하고 있으면은 부작위가 위법하다, 적법하다 판단을 해주겠죠. 그렇지만 판결이 되기 전에 4월 7일 날 인용 처분이라든가 거부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분이 생성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부작위가 위법한지 확인할 실익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없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인용 처분 받으면 뭐 땡큐겠지만 거부 처분 받았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소송 제기해가지고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각하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기각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정답을 고르시게 되면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4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5번 문제까지를 모두 풀어봤었고요. 내용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 기본적인 이론 같은 것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맞았고 틀렸고에 집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본서 내용과 함께 공부하실 때 진정한 실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1회 소화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2회에 대한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